자, 오늘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인터뷰를 쭉 해오다가 이렇게 같은 날 여러 명의 후보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일은 없었는데 정말 이제 선거가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박영선 후보까지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날 나경원 후보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화장 지우고 안경 쓴 그 자기 전 모습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시더라고요. 네. 지금 20 몇 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매일 올렸어요. 제가 지금 시작한 이후로는. 지금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세수하고 세수 1분 30초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가장 진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경원 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좀 완벽한 이미지, 좀 이렇게 뭔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안경 쓰시고 제가 군대 면제입니다, 시력이. 친근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네, 그냥 뭐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네. 엊그저께도 제가 TV조선 토론 나가서 네네. 짜장면값 맞췄거든요. 그래. 제가 유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짜장면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까지가 경선 여론조사 마감일이고 내일 발표인데 네. 분위기, 판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유리하다고 보고요. 우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제가 상승세에 있고 중도층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당 룰이 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지지자분들도 포함하는 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무작위 여론조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래 이제 물어보고 제외하는 방법의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는 분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뭐 말씀이신 거죠? 역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의사까지 반영이 되니까 그분들 빼놓고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오세훈 후보는 초박빙 판세 말씀하시던데.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하니까 박빙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우세하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좀 비합리적이죠. 우리 정당 후보를 뽑는데. 예. 공통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아까 예. 오세훈 후보한테 던졌던 질문인데 왜 오세훈이 아니고 나경원이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지금 서울은 굉장히 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그만두던 시대에는 그때만 해도 민주당 그 시의원이 70명, 우리 당이 30명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시의원이 102명이고 우리 당 시의원이 6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뭐 잘 그 시의회랑 원활하게 협조가 안 돼서 늘 갈등해서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서울은 위기의 서울이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구청장 협조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또 우리가 뭐 요새 세금 갖고 굉장히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네. 세금 좀 깎아드리려고 그래도 국회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정부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백신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위기의 서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4선 정치인의 힘이 아마 서울을 위기에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럼 여당 후보가 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여당 정책을 좀 고쳐달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여당 시장, 전임 시장의 성비 때문에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달라. 역사라는 거는 진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여당은 명분이 없다고 저는 이번 선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여당을 제치고 생각하면 네. 야당 내에서 정치력
최고는 내가 될 것이다. 네, 예, 그 저는 말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현장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K 방역 갖고 굉장히 일부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예컨대 카페는 되고 브런치 식당은 예예예. 그러니까 안 되고 브런치 식당은 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탁상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장 정치 계속하고 또 듣는 데 익숙해서 제가 저희 동네에서 할 때 1024회 민생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책임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운 현안이 있어도 네. 이것이 옳다, 맞다 했으면 제가 무한 책임감으로 일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부당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과 탄압도 받았는데요. 서울시장은 이번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 다치는 거 안 아끼고 책임감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보다 나경원이다. 네. 그렇게 말씀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오세훈 후보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는 강한 보수색, 강경 보수라는 표현도 어떤 다른 인터뷰에선 쓰셨던데 강경 보수색 때문에 중도층표를 끌어올 수가 없다. 일단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서부터 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어. 저는 제가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중도층에서부터도 제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중도라는 거는요. 예. 저는 영어로 말하면 뉴트럴인데요. 음. 사실은 중도층은 이게 전부 보시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네. 과연 누가 잘하실 건가. 이렇게 특별한 음. 어떤 한쪽의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시는 층이거든요. 그럼 지금 과연 서울시장은 누가 하는 것이 잘할 것이냐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능력을 본다. 네, 예. 그런 음. 면에서 저는 제가 훨씬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 확장성 문제 없다. 네, 당연하죠. 박영선 후보와 붙어도 문제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드린 이번 선거의 의미 예.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오세훈 후보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능력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한번 해봤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보도블록 보면은 뭐가 탁 떠오르시고 아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서울하고 지금 서울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아. 저는 그 10년 전에 시장을 한 경험이 오히려 좀 제약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오히려요?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한테도 토론하면서 계속 1년짜리 시장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거 할 수 예. 있습니까? 뭐 예. 예산도 못 바꿉니다 이러시던데요. 그렇게 지금 1년짜리 시장 들어가서 예산도 못 바꾸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시장 대행이 그냥 하는 게 제일 잘해요. 지금은요. 바꿔줘야 됩니다. 바꿀 때다. 예. 그리고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고 두 가지인데요. 예. 일상 회복해 드리는 거랑 미래 서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건 전 총리님을 만났었는데 네. 시장도 하셨잖아요. 2번이나 서울시장을 그렇죠. 하신 분인데 본인이 이 시대 전환 시기에 IT 기반을 많이 깔았다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 10년 전에 시장을 했던 경험은 뭐 다른 분들에게 좀 좋은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건 몰라도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는 어울리지 아니다.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내일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이제 안철수라는 산을 또 한 번 넘어야 합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셨어요. 누가 되든지 기호 4번 달고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 근데 서울시장 뽑는 건데 기호 2번이냐 4번이냐 그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인물 보고 뽑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당이라는 걸 무시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건 있다고 봐요. 네. 결국은 어떤 후보든 어떤 사람이든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제가 아까 이제 국회 문제 이런 예, 이야기를 예. 할 때 결국은 누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그래도 당의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소위 뒷심이 있겠죠. 뒷심.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번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사실은 그건 뭐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문제겠죠. 저는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2번이냐 4번이냐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화의 가장 큰 대원칙은 네. 이게 시민들한테 깜깜이 단일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일종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뭐 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평가의 예. 자료나 이런 걸 드리지 않고 예, 예.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하는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제약은 있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자. 그래서 토론? 저는 뭐 토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몇 번이나 예, 최소 예. 몇 번은 해야 된다. 뭐 제가 몇 번이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번 토론해서 예. 시민들 앞에서 우리의 비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자. 뭐 저는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예,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뭐 예. 케이크 자르라고 드렸더니 뭐 본인이 무조건 다 가져간다고는 안 하시겠죠. 아니,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설문 과정에서 2번, 4번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즉 여론조사할 때 야권 단일 후보로 2번 나경원이냐 4번 안철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나경원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묻는 거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 뭐 제가 상관없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 뭐 저는 그런 세세한 일까지 후보가 음. 얘기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와중이라. 김종인 위원장은 당대표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시고 또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네. 이걸로 옥신각신하다가 단일화 깨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 국민의 또 시민의 명령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팽팽하다고도 나와요. 국정 뭐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여당 또, 야당이. 예, 예, 예. 예. 또 정권 심판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특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은 민주당이 너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의 시민의 명령을 예. 우리가 따라야죠. 네. 단일화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그 예. 말씀이신 거. 네. 안 깨질 거다. 네, 안 깨지도록 저는 제가 후보 되면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거는 좀 이제 나경원 후보로서는 안 좋은 가정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로 확정이 돼도 그 선거 운동도 하실 생각이 당연히 그거는 당연입니까?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2번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보궐선거라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일반의 선거보다는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그런 면에서 2번을 안다른 안철수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안철수 산도 나경원 후보가 넘으시게 되면 그 다음은 마지막 본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긴 참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산 넘어 또 산 넘어 산인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들이 제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제가 힘들 때 언제 네. 뒤로 물러선 적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다치기도 엄청 다쳤어요. 밖에서 박영선 후보 만나셨어요? 혹시 부딪히셨어요? 아직 못 뵀어요. 아직 도착 안 하셨는 상태인가요? 오늘 여기 오시는군요. 스튜디오 출연이세요. 박영선 후보도. 예. 박영선 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랑 같이 17대에 입문하셨죠. 제가 옛날 우리 둘의 대화를 생각하니까 재미도 있네요. 무슨 대화하셨는데? 그때 비례대표로 둘 다 17대에 시작했는데요. 두 분 다 처음에 네. 비례대표셨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느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예, 이제 예. 토론 나가기 전에 예.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치를 했는지 모른다.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만하겠다라고 둘 다 이야기했던 게 200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5년 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네.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판사였고 한 분은 기자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요것만 하고 그만해요. 뭐 이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만나셨네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서로의 공약을 비판하고 뭐 꼬집을 거 꼬집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 인터뷰 때
달나라 시장 같다 이렇게 꼬집으셨잖아요. 달나라 시장 같다. 박영선 후보. 여전히 그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과 미래의 준비라는 점에서 예. 미래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컨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뭐 여성 지금 전임 시장의 성비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 인권을 한층 뭐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몰라라 하시지 않냐. 근데 부동산 문제는 21분 컴팩트 도시 이런 공약 부동산 공급 이야기를 내세우셨고. 하셨죠. 예, 공급 공급을 이야기도 무슨 하셨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5년 안에 32만 호 공공이 공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민간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공급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32만 호를 지으려면 예. 그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인데요. 이게 민간 공급이라면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공공이 개발한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21분 컴팩트 시티 저는 네. 뭐 서울이 다핵 도시로 돼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고 하는데 이제 뭐 수직공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직정원.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연을 환원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수직정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달나라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실성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민들한테 주장이다. 더 필요한 거는 정말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버텨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말씀 드렸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당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이렇게 이슈를 지금 현실 이슈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재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여당으로서는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이겠죠. 네. 그 보궐선거도 선거지만 이제 보궐선거 후에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뭐 나경원 전 의원 중진이시니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김종인 체제 대선까지 바라보고 조금 더 가야 한다. 아니다. 이쯤에서 정리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어느 토론에서 그 질문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김종인 체제를 종식하는 게 맞느냐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뭐 지금 내일 모레 싸워야 되는데 저희가 전쟁 앞에서 장수 바꾸는 법이 없으니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셨죠. 네, 재보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만 뭐 전당대회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시 출마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룰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비대위 체제는 뭐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체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고 싶으시면은 나오실 수는 있는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새 인물? 뭐 그거는 이제 당이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이 또 판단하겠죠. 그거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당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를 보고 판단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끝까지 선의의 경쟁해 주시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비후보 나경원 예비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